급속도로 파괴가 일어나죠. 팔막, 연골, 골에 파괴가 일어나면 나중에 환자분들은 이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혜나 기자입니다. 쌀쌀하고 건조한 계절이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건선인데요. 건선은 피부에 하얀 각질과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면역 이상 질환입니다. 문제는 건선이 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건선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건선성 관절염은 만성 염증 질환으로 말초 관절염, 손가락이나 발가락 염증 등 다양한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건선 환자의 약 30%에서 발생하는 건선성 관절염. 어떤 질환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경희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홍승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래서 오늘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건선에 대해서 먼저 짤막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선 그리고 건선성 관절염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면역 기능이 있는데 어떤 외부적인 또는 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 몸의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을 합니다. 피부를 주로 공격하면 우리가 건선이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관절을 공격하면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근육을 공격하면 류마티스 근병증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건선은 이제 피부를 공격하는 질환인데 이 건선의 일부의 환자들이 면역세포가 관절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것을 건선성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주로 건선 환자들에게서 발병을 해서 건선성 관절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러면 건선성 관절염의 주요 증상이 좀 궁금한데요. 네. 일반 관절염이랑도 조금 다른가요? 다르죠. 우리가 관절염 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은 퇴행성 관절염을 생각하시죠. 그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 자가 면역 이상으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건선성 관절염은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있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관절염입니다. 이게 관절염이 생기는 부위가 그리고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건선성 관절염은 여러 부위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손가락,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염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목이나 무릎, 팔꿈치, 어깨 다 생길 수가 있죠. 그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말초 관절염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척추 관절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척추 관절은 주로 허리나 골반 또는 목 이런 데 생기는 질환이고, 그래서 크게 말초 관절염하고 척추 관절염으로 나눠서 우리 환자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건선성 관절염은 치료가 늦어지면 관절에 영구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염증성 관절염들이 다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요. 일단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급속도로 파괴가 일어나죠. 팔막, 연골, 골에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야지만 이런 골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건선성 관절염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 관절에 붓고 아프고 열감이 있은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미 우리가 말하는 골 파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게 되면 한 50% 환자에서 한 2년 정도 지나면 관절에 이미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 건선 관절염은 동반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관절염만 생기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손가락, 발가락의 끝에 염증이 생겨요. 주로 손끝, 발끝에 활막염이나 건초염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 생기고 부착부염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우리 몸의 근육이 뼈에 붙으려면 얇아져야 되잖아요. 그 얇아지는 것을 우리가 건초, 심줄이라고 합니다. 그 부위가 뼈에 닿죠. 거기서를 우리가 부착부라고 표현하는데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발바닥, 그리고 아킬레스 심줄, 발목, 무릎, 어깨, 골반 이런 데 부착부에 염증이 생겨요. 환자는 전신 통증을 호소합니다. 드물지만 장도 침범합니다. 장염도 생기고요. 눈도 침범해요. 그래서 포도막염도 생기고, 더 드물게는 심장도 침범합니다. 대동맥을 침범해서 대동맥이 확장되고, 나중에 환자분들은 이 심혈관계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있을 때 관절염 상태에서 조기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몰랐던 심장까지 이렇게 침범할 수도 그럼요. 있고 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환자들이 어떤 문제를 호소하는지 실생활에서 좀 그게 궁금한데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건선이라는 피부병 때문에 처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피부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건선은 우리 몸에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관절의 바깥쪽에 많이 생기고 또 몸통이나 뭐 두피, 얼굴에도 생길 수가 있죠. 건선 자체 때문에도 환자들은 사회생활이 굉장히 어렵겠죠. 불편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관절염이 옵니다. 그것도 손끝, 발끝에 옵니다. 손, 발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나중에 척추에 옵니다. 일상생활이 더 불편하죠. 이제는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지죠. 특별히 또 이런 질환들은 환자들에게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죠. 일상생활을 못하고 직장생활도 어렵고 대인관계도 어려워지죠. 결국 몸에 통증과 불편감 그리고 심리적으로 삶의 질에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안 좋은 코스를 밟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문득 궁금한 건데 혹시 이 건선성 관절염을 겪는 환자들의 연령대는 혹시 어느 네.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 건선이 보통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오죠. 그래서 이 건선성 관절염도 젊은 연령에서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들이 다 그렇고요. 그래서 건선 관절염은 이제 또 연구를 했는데 주로 30, 40대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 젊은 층들은 사회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일도 많이 해야 네네네네네. 되는데 더 치명적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이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좀 알려주세요. 건선성 관절염의 치료는 우리 염증성 관절염,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와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척추를 침범하기 때문에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와 양쪽 두 질환의 치료가 중복되는 공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쓰는 약들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진통 소염제라고 부르는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치료로 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항류마티스 약제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쓰는 면역 조절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거기서 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있어서 면역 조절제 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생물학적 제제라고 하는 주사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생물학적 제제 치료제는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로 개발이 됐지만 건선성 관절염에도 특효약으로 아주 효과가 좋고 현재는 주로 생물학적 제제, 주사제 치료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생물학적 제제가 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네. 생물학적 제제 용어가 굉장히 모호하죠. 왜 면역 질환이 생기는가 원인을 찾아서 원인 물질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 면역 세포에서 나오는 물질들을 분석해서 이것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생물학적 제제고요. 가장 이제 많은 역할을 했던 게 TNF-알파라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TNF-알파를 제거하는 약을 개발을 했고 이외에 또 연구를 통해서 인터루킨 17이라는 물질이 이 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17을 제거하는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했죠. 이러한 약제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생물학적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인터루킨 17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걸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치료 초기에서부터 이 인터루킨 17을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교과서적으로도 가장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받고 치료를 결정했을 때 빨리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제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 급여의 제한이 있어서 현재는 이제 순차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를 쓰고 효과가 없으면 항류마티스 약제를 쓰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생물학적 제제 중에 TNF 억제제를 쓰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인터루킨 17 억제제를 쓰는 보험 급여의 문제로 이런 순차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좋은 치료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쓰는 것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치료제를 나중에 쓰다 보면 환자들이 빨리 치료해야 하는 시기를 조금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역 질환, 특히 염증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함께 조기 치료가 워낙 너무 중요합니다. 진단과 함께 좋은 치료 약제들이 또 강한 치료 약제들이 빨리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나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환우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치료 약제들이 우선적으로
치료 시작점에서 같이 뛰어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교수님 이제 치료와 함께 당연히 환자들의 생활 습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자들이 꼭 지켜야 할 생활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반적으로 염증성 질환에서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유전성이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거든요.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병인이라고 병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부 환경 중에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겠죠. 스트레스는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도 되고 건설성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꼭 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흡연이라든지 과로 같은 것도 역시 면역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늘 피해야 되고요. 또 이런 겨울철에는 몸이 경직이 되고 굳죠. 또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피부나 관절에 굉장히 안 좋거든요. 추운데 오래 나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한 상태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몸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또 하나 염증성 관절염들은 한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으면 몸이 굳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오래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오래 누워 있는 이 고정된 자세를 피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자세를 1시간 이상 유지하지 마시고 몸을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계속 해주시면 확실히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환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환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염증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은 이게 쉽게 낫는 병은 아니에요. 굉장히 나라에서도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치료가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환자들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약물을 복용하시고 주사도 맞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 조금 지치는 경향도 있고요. 굉장히 오랜 동안 병에 이환이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위축됩니다. 그런 요소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료진을 믿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 꾸준하게 치료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이게 난치병이지 불치병은 절대로 아닙니다.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치료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건선성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헬스조선 질병백과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